그, 네. 뭐야. 그렇네요. 또 제가 실수할 뻔했네. 자, 어떻든 간에, 자, 우리 오늘은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네요. 이제, 뭐죠?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도 이제 주변에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조금씩 저희가 이제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화요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배병선 팀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배병선 팀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선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천안 동남 아름드리 센터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배용선입니다. 네, 또 긴장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업을 일을 하려니 이게 좀 또 단어가 또 이상하게 튀어나오고 긴장한 거 보이시나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행이네. 네. 그냥 멋있기만 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침에 우리 사람들한테 또 어떤 말씀들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좀 우리 사람들한테 보여드릴 것도 좀 있고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잠깐.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예, 죄송합니다. 이게 네, 보여요. 하울링 나왔네요. 그리고 약간 하울링이 있어요. 예. 잠깐만요. 네, 보이시죠? 저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옵니다. 네. 제가 잘 안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네. 오늘 6월 15일 아침조회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 말 저 말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하고 요 사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사장님들 혹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인터넷, 네. 또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말씀하실 게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은 요즘 제가 이것저것 좀 보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돈이랍니다. 돈. 네. 돈. 그래서 이 돈이 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선 우리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7년 전 자료예요. 7년 전 자료. 출산율, 교육, OECD 최하 수준, 노동시간, 자살률, 노인 빈곤율, 이런 거 과거서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건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지표 중에 좋아진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지표들 중에 좋아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사회 복지적인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 월 평균 순이익이
400만 원 이상이 5%대입니다. 400만 원 이상이 월 순이익. 그러니까 자영업을 통해서 어떤 삶을 바꿔보기 위해서 뛰어드신 분들 중에 어떤 성공을 한다는 비중이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이런 지표를 보면 50대 이후, 즉 은퇴 이후에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계신 분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10년 전에 30%니까 더 늘어나고 있겠죠. 자, 주변에 지금 어떤 기업들, 유통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점포수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비용의 어떤 부분을 관리가 안 되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영업을 뛰어들었다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즉 이런 어떤 점포수가 줄어들 만큼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일을 그만둬야 되겠죠. 얼마 전에 어떤 사장님이 그랬죠. 아무리 이뻐도 잘린다라고 그 얘기가 아직까지도 메아리 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그 은퇴 이후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월 평균 300만 원. 이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국민연금, 개인연금만 가지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받을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국민연금 낼 사람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중에 받을 때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요즘 우리 전 세계 인류에게 다가온 큰 어려움이 있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고 지금 전 세계 인류는 거의 뭐 해롱해롱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느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달러라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발명품이라고 그랬죠. 이 달러라는 이걸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KBS 다큐멘터리에서 본 내용인데 우리 사장님들한테 한번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 다큐멘터리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없는 걸로 가고,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아무튼.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달러를 찍어서 수출하는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하다 보니 앞으로의 시장은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아니라 이 돈 때문에 팬데믹이 온다. 뭐 과거에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IMF나 아니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벌써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돈의 힘으로 지금 미국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국의 금리는 제로금리입니다. 돈을 빌려가도 이자를 안 내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양적 완화. 돈을 무한정 공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그 뜻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코로나 이후 생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미국은 이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가지고 와서 그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을 했죠. 지금 2008년도 그 위기 때도 6년에 걸쳐서 3조 5천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3조 5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4천조에 거의 4천조 가량 되는 돈이죠. 우리 사람들 그 1조라는 돈이 얼마의 그 가치가 있는지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만 원씩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면 1조라는 돈을 쓰기 위해서 얼만큼 써야 될까요? 혹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1조를 쓰기 위해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얼만큼을 써야 1조를 다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분. 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네. 아, 네. 역시 이래서 이 방송이 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하루에 1,000만 원씩 1조를 다 쓰려면 생각해 보세요. 열흘을 쓰면 1억이잖아요. 그죠? 열흘을 쓰면 1억. 100일을 쓰면 10억. 네, 그죠? 네, 그래서 1,000일을 쓰면 100억. 그러니까 1,000일이면 약 한 3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조라는 돈을 쓰기 위해서는요, 한 270년을 써야 된다라고요. 하루에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1조가 아니라 4천조 이거를 6년에 걸쳐 쏟아붓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0년 3월 달부터 해서 미국은 석 달 동안 3조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석 달 동안. 6년에 걸쳐 3조 달러를 쏟아붓던 과거에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 3개월 만에 3조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걸로 인해서 요즘 자산 가치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값 올라가죠. 주식 가치 올라가죠.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양적 완화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거기에 물가들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네, 원유, 목재, 철강 이런 가격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 이 아주 여러분들도 들으면 다 알만한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거를 뭐 생산 기술이라든지 어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기 그 뭐죠? 회사 자기 주식 이 주식을 사는데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요 자산 가치를 그러니까 자기 주식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또 챙기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는 짓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죠, 그렇죠? 합법적으로 돈은 벌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정말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가 되겠죠. 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 주식 가치는 엄청나게 치솟고 있지만 임금 올라가는 걸 보면 뭐 거의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절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왜?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례 따져보면 임금은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지금 미국은요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는 있지만 이것은 그냥 허상입니다. 허상. 이 오르고 있는 경제 성장률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만회를 할까요? 미국은 그동안 늘 해왔듯이 금리를 다시 올릴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경제 구조가 위험한 나라들은 바로 직격탄을 맞아요. 그래서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가 그 직격탄을 맞았고 브라질이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 IMF 시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나라들은요 어떤 위험이 와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서민들 그리고 돈이 없는 국가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탄광 속의 까나리아라고 합니다. 까나리 액젓이 아니고 탄광 속의 까나리아. 네, 제 개그 코드가 이래요. 네. 아무튼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해서
어떤 위험 신호가 왔을 때 이 탄광에 있는 까나리아 이 새들이 먼저 알고 도망을 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흥국들, 지금 막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 나라들한테 엄청난 뭐 투자를 하잖아요, 달러로. 하지만 위험이 생기면 그 달러를 다시 회수해 버려서 금융 위기가 오고,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돈 파티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인데, 이분이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연방준비제도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즉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먹고 살 일은 해결해야 됩니다. 현재의 부채, 미래 세대의 부담이고 저소득층이 그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은 아무런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이 달러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전 세계가 과연 누구에게 위험이 될까요?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이게 와서 지금 전 세계는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이 돈으로 시작된 이 팬데믹이 조만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다른 소식을 들은 거에 의하면 미국은요, 이런 어려움이 와도 크게 지금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어떤 이 경제 구조를, 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DSR이라고 해서 무슨 뭐 총부채 상환 비율이나 뭐 그런 말이 있대요. 네,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거기서 보면 10%대가 안정적인데 미국은 6에서 8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2래요. 위험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그런 어떤 위험적인 그런 정보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애터미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긴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뭘 해야 된다? 애터미를 해야 된다. 그렇죠? 애터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앞에 보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 세대수가 뭐 인구는 5천만이지만 세대수가 2200세대입니다. 2200만 세대. 맨 밑에 보시면 이 2200만 가구, 여기에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1000만 원씩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2200만 가구에다가 한 가구당 1000만 원씩 딱 주면, 근데 그걸 나라 돈으로 주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나라 돈으로 주면 문제가 되지만 이 누군가가 여기다가 1000만 원씩 준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한번 우리가 되면, 내가 된다라고 하면 참 뭐 이 정도의 꿈은 꾸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다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애터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애터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러면 애터미, 우리가 이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당연히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초대한 사람이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나는 열심히 초대를 했는데 계속 사람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네.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20만 원을 써.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내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초대를 하는 것도 열심히 각자가 초대하는 것도 맞지만 또 파트너 사장님들이 잘 초대할 수 있도록 그 초대하는 노하우, 초대하는 스킬, 이런 것들도 우리 사장님들이 잘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파트너 사장님하고 이렇게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파트너 사장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봐 주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게
소비자나 고객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걸 잘 귀담아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둘이 있을 때 피드백 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다 말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안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료가 바뀌었나요?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낸다라는 게 그냥 즐겁게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게 잘 지낸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들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잘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납품업자고 내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입금을 잘 해줘. 그러면 잘 지내겠죠. 근데 내가 물건을 납품을 해줬는데 돈을 안 내네. 돈을 입금을 안 시키네. 아무리 좋은 사이도요. 잘 지내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가 하물며 가족이더라도 잘 지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잘 지내시려면 뭐 같이 즐겁게 밥 먹고 차 마시고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지내기 어렵다는 거죠. 이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함께 공유를 좀 한 내용인데 우리 사장님들하고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어떤 회원 등록 또 소비 매출 그리고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후원 미팅 그리고 뭐 마지막에 밥을 좀 같이 밥을 산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4가지 정도의 이 요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잘 지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어차피 2줄 바이너리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2 라인을 잘 키워 나가야 되는데 이 2 라인 선상에서 이 드라이빙 뎁스라고 하는 그 맨 밑바닥에서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잘 지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원 등록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고요. 끊임없이 소비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뭐 회원 등록 시간이 지나면 회원 등록을 자주는 못 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행동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너무나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무조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뭐 팀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연결시켜서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3번째 중요한 건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오토 판매사라는 걸 이제 오늘 중으로 이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이제 1년 전부터 해가지고 2020년 7월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6월까지 12번의 판매사를 이제 오늘 종지부를 찍는데요. 어쨌든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사장님들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걸 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는 4년 걸렸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 제가 꼭 2년 만에 꼭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떤 한 단계 어찌 보면 애터미 사업에서 한 계단을 올라간 거죠. 한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 다음 계단 오토 팀장이라든지 리더스 클럽에 이렇게 입성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러기 위해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다 여러분들의 균형 잡힌 삶 성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시겠지만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 아시죠? 파트너 사장님들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나의 성공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는 한 계단 올라갔으니까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한 계단 끌어올릴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또 그 함께 노력한 우리 스폰서님들, 파트너 사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강의하다 말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그 중요한 건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사장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꼴, 저 꼴, 별 꼴을 봐야 성공을 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별 꼴을 볼 때마다 내가 이제 성공이랑 가까워지고 있구나. 네, 그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운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운. 그러니까 이 1, 2, 3번을 안 한다, 이 중간에 포기를 하면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나한테 어떤 귀한 귀인을 만나게 될 그런 운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그만두면 그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당연히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포기를 하지 마시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 그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정말 내 비즈니스 파트너로 내가 만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성공시켜서 나도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이 1, 2, 3번이 됐을 때 정말 나에게 운이 온다라는 거 저는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4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급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급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판매사 도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도전하는 것이고, 뭐 위에 어떤 기회가 오면 도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준비가 됐을 때 이게 독자적으로 판매사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런 행위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어떤 성장이 되는 것이고, 뭐 팀장이나 국장 이상, 이 팀장 이상 도전하는 부분은 어떤 위아래 스폰서님하고 어떤 파트너랑 상의를 한 상태에서 그런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판매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도전적으로 움직여서 내가 판매사가 되고 또 내 파트너를 판매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 파트너가 판매사를 도전하게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내가 못하죠. 스폰서님이 그러니까 내 파트너를 판매사로 만들어내는데 나의 역량이 많이 들어가진 않죠. 스폰서님이 판매사는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도전하는 거고 왜 해야 되는 거를 스폰서님이 처음에 안내를 해주잖아요. 보일러의 법칙 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판매사를 만들고 그 다음 판매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해봐야 돼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내가 판매사를 끌어내는데 그런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내 하위 파트너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한 파트너를 판매사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내가 몰라.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요, 조직의 성장이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스폰서님이 하는 그 어떤 그런 부분도 판매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배워서 내가 직접 판매사를 만들어보고 함께 뛰어보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팀장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팀장 도전을 뭐 새로운 판매사 4명을 만들어서 팀장을 간다? 이거는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들 내 하위에 판매사 1명 있는 거랑 판매사 없는 거랑 그 조직의 차이는 다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판매사를 이렇게 육성을 해서 어느 정도 육성을 해서 한 3명 정도 육성을 한 상태에서 1명 정도 판매사를 도전을 하면서 팀장 도전하는 이런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판매사 3명이 있는 멤버십이랑 판매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4명을 만드는 멤버십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이 판매사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해서 어떤 팀장, 국장 이런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각자 또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좀 바뀌었어요. 네, 제가 수정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사업을 가장 잘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매일매일 듣고 있는 강의가 그 김창옥 강사 그 분의 강의를 매일매일 듣고 있는데 참 그분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나름대로 힐링도 되고요. 여러 가지 영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무조건 뭐 애터미 성공자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통은 메이크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소통이 메이크업이랍니다. 자, 메이크업의 가장 기본은 뭐죠? 메이크업의 기본. 그러니까 흔히 화장의 기본은 뭐예요? 제품. 네, 화장의 기본은 지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장을 잘 하려면 잘 지워야 되듯이 이 소통도 소통을 잘 하려면 지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뭘 지워야 되느냐? 내 이름 앞뒤에 붙어 있는 수식어를 지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나는 과거에 어떤 기업 사장인데, 내가 뭐 팀장, 국장인데, 내가 이런 어떤 수식어를 지워야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칭찬을 하더라도 아니면 누군가가 스폰서든 파트너든 그 누군가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례를 빗대어서 그분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로 이게 요술 같은 마술 같은 힘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내 파트너가 아니면 내 스폰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돌려서 빗대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거 나들으라고 한 얘기요? 속으로는 그렇겠죠. 그렇죠? 나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근데 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덜 나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마술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람들한테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하시라고 꽃다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